금단의 핵심은 못 자는 거죠. 가끔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중년 여성에서 왔을 때 졸피뎀을 절대 안 쓰거든요. 아, 이거 수면제 먹으면 치매 걸린다는데, 불면증이라는 병을 방치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이 1.7배,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2.1배로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면제, 그리고 뭐 수면 유도제 이렇게 얘기하는 약들이 있는데 네네. 이 약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수면제는 일종의 전문의약품 개념으로 보고 의사 처방에 의한 거를 수면제라고 좀 통칭하는 것 같고요. 수면 유도제는 이렇게 인터넷상에 팔거나 약국에서 이렇게 팔거나 그럴 때 수면제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 유도제란 말이 파생적으로 생겨난 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는 이렇게 환자들이 반응이 사실 효과가 좋지 않아요. 보면은 그 성분은 주로 항히스타민제, 디펜하이드라민이라든가 이런 류가 많고요. 기침감기약 먹으면 그냥 가서 콧물약 졸리는 그렇죠. 것처럼. 기침 먹으면 졸리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콧물약이라는 게 항히스타민제는 과거에도 수면제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 거를 수면 유도제라고 좀 통칭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수면제 영역은 흔히 말하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트리아졸람, 뭐 다이아제팜, 알프라졸람, 팜으로 끝나는 이런 이름의 약들이 신경 안정제라고 하죠. 그런 수면제 계열이 있습니다. 그건 항불안 효과도 있고 항경련 효과도 있고 이런 근육 이완 효과도 있고 그런 일종의 아주 전문 의약품이죠. 그리고 Z드럭이란 말이 있는데 흔히 알려진 이제 졸피뎀, 조피클론, 에스조피클론 이런 Z로 시작한 약들이 또 수면제 영역에 속하죠. 수면제에서도 잠이 들게 도와주는 수면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잠을 유지시켜주는 수면제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불면의 그렇죠, 예. 패턴을 보고 처방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수면이 유도될 때 호소가 잠이 안 와요가 제일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쇼덱팅이라고 하죠. 아까 말한 벤조다이아제핀이나 졸피뎀, 트리아졸람 이런 약이 수면을 즉각 유도하는 데는 효과가 빠르죠. 수면의 유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항우울제 계열이나 이제 항도파민제 제약. 근데 항도파민제 약을 찾아보면 이게 뭐 조현증, 조울증에 쓰니까 뭐 엄청 그런 약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약은 수면의 유지를 목적으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 환자들과 수면제 용량을 조절할 때 되게 쉽게 물어봐요. 지금 수면 만족도가 이번 주에 몇 점이었으면 되게 쉽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정확한 게 몇 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한 7, 80점, 60점, 50점. 근데 저도 환자도 똑같이 느끼는 어떤 점수대가 딱 60점이더라고요. 6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을 약간 올리던가 생활습관 교정을 좀 더 강조해야 되고 한 7, 80점 되면 그냥 유지해 보시죠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그래서 생활에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약은 유지하셔도 되고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졸피뎀 같은 약을 장기 복용하던 환자분이 이제 약을 끊었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금단의 핵심은 못 자는 거죠. 못 자는 거 다시. 그래서 수면제를 줄일 때 교과서적으로는 한 2주 간격으로 4분의 1씩 감약하라고 돼 있긴 합니다. 노령분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65세 이상 분들 약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40세 밑으로는 약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제가 약을 드리면서도 이번 주에는 그거 중에 자가 조절 해보세요. 한 반알 정도 쪼개 드셔보세요. 그래도 자면은 그거 다음에 줄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야지. 가끔 어떤 분들이 병원에 오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3일 동안 하나도 못 잤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갑자기 끊는 것은 그런 리바운드, 그러니까 이게 못 자게 되는 금단이 나타나는 결국 거죠. 금단이라는 거는 다시 수면을 못 이루는 현상이고 그 외에 뭐 특별히 겪을 수 있는 금단은 없는 거죠. 좀 불안을 느끼거나 좀 못 자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수면제를 하루 걸러 하나씩 먹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매일 반알씩 먹는 게 나은지. 저는 매일 반알씩 먹는 거를 더 권고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일중 주기, 리듬, 자기 호르몬적인 변화, 생활 습관에서 일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비율로 끊어나가는 걸 권합니다. 정해진 건 없어?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서 먹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게 약물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설명을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이제 어떤 질환이, 그러니까 수면장 같은 게 질환이 직업적, 사회적 어떤 자신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면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잘 자면 그 문제가 없어지고 일종의 선택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편견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수면제가 그 이외에 뭐 부작용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가끔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중년 여성에서 왔을 때 졸피뎀을 절대 안 쓰거든요.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 초이스로 안 써요. 제일 마지막에 쓰는 약을 쓰는데 졸피뎀에 의한 약간 기억 상실이 있어요. 가끔. 실제로 제 친구 갑자기 우리 엄마가 그거 먹고 갑자기 밤에 이상이동을 하셨는데 이상이동이 뭐냐면은 냉장고를 열고 뭐를 먹어요. 밥을 먹고 나서 그냥 자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기억을 못해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작은 퍼센트지만 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하면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죠. 되게 놀라죠, 환자들이. 근데 그것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블랙아웃과 사실 거의 같은 현상이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이다. 예.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제 불면증의 그 유병률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셔서 이거 수면제 먹으면 치매 걸린다는데 이 말을 저는 하루에도 최소한 5번 듣고 지금까지 몇만 번은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있는데 불면증이라는 병을 방치했을 때 일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이 1.7배, 그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2.1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방치했을 때. 네. 근데 불면증을 방치하지 않는 치료는 아까 말한 수면 위생을 인지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과 나아가서 이제 수면제를 처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호티 연구라고 마치 대중의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결과를 이제 실험하는 거잖아요. 이제 수면제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수면제를 먹은 사람들도 치매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불면증이 있으니까 수면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면제가 죄가 아니라 사실은 불면증이 원인인데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는 걸 대조군으로 봤을 때는 치매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다고 나오는 연구들이 있죠. 근데 수면제 자체가 치매를 올린다는 명백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좀 리서치를 다시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약간 수면제가 누명을 뒤집어 썼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불면증을 방치해서 치매가 오는 확률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보다 치매가 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불면증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수면제를 먹었을 때 아까 일부 부작용 같은 게 노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잠들게 되면 이제 낙상 뭐 그런 이유로 그리고 약간 무호흡증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좀 문제들이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수면제가 무조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은 작용과 부작용 중에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임상가나 의사와 잘 의논해 가면서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 오남용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처방해 드리면은 환자가 약을 더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는 거예요. 불면증의 원인 중에 우울증이나 그런 게 많아서 저 잠을 못 자겠을 때 수면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진단이 명확하면은 우울증 약을 아침에 처방합니다. 수면과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잘 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원인인 불면증일 때. 또 신체 질환에 의해서 불면증도 오기 때문에 뭐 대사 질환이라던가 어떤 뭐 신장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불면 얘기할 때는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불면증을 개선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면제는 다른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쓸 수밖에 없는 대신에 용량을 저는 최소량 제가 정한 기준은 자신의 만족도가 한 60점 정도 저는 그 정도를 기준해서 약을 쓰고요. 줄일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좀 줄여보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민간요법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근데 이제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던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이 과연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FDA 승인을 거쳐서 나온 전문의약품보다 더 효과가 좋을지는 말하기가 어렵죠. FDA 승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절차가 없잖아요. 약 하나 개발되려면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들고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판이 된 다음에 이 약이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약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약에 비해서 민간요법이 그 정도 연구와 실험과 부작용을 검증했는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양약을 먹는 거는 이제 몸에 뭐가 안 좋다. 근데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뭐 야채, 뭐 기능성 식품 이런 거는 내 몸에 해가 전혀 안 되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보통은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면은 그걸로 하셔도 되죠.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안 되면은 가장 검증된 게 좋고 약도 우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약도 다 자연물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추출되고 거기서 화학 성분이 확인돼서 그거를 정제한 게 약이지 약이 갑자기 막 어디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건 없어? 자, 그러면 호르몬 때문에 겪는 갱년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병원에 혹시 오지 않고도 조금 더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갱년기라는 것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갱년기라는 게 여성에 있어서 더 부각되지만 호르몬의 변화, 그 폐경기 이후에 어떤 몸의 변화, 그 밤에 자면서 이렇게 렘수면과 비렘수면 될 때 어떤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코티코스테로이드라든가 뭐 유주분비 호르몬, 그러니까 프롤락틴 호르몬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일정한 리듬을 갖거든요. 갱년기가 되면은 그런 게 많이 흐트러지죠. 자신의 그런 점을 인식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떤 에스트로겐의 변화에 의한 거라면은 여성 호르몬의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질환, 특히 갱년기 때는 우울증이나 감정 변화, 또 화병 그런 게 올 때는 그런 게 대한 치료, 그런 게 알 때는 아까 제가 강조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오전에 햇빛 받고 산책하고 햇빛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 잘하고 가장 중요한 1번 요소라고 되어 있긴 하니까. 그래 노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래프상으로 갱년기가 지나도 이거 저 노화를 받아들인 게 저도 이제 좀 늙어가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슬픈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아직도 내가 잠 좀 잘 못 잔다고 해서 정신과까지 가야 돼? 자, 이런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내지는 해주실 말씀. 그러니까 어떤 3개월이라는 생활 기준을 잡았을 때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 문제나 수면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직업적, 대인관계적 자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자신의 생활에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장애와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이 꼭 약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활습관 교정을 좀 더 철저히 한다던가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걸 조절한다던가 그런 형태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주요 부문이고요. 약의 부작용과 작용을 스스로 공부하셔도 좋고 이렇게 병원에 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극복해서 삶의 질을 다시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현듯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이제 미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톡스 맞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안 맞고 나는 최대한 밀어보고 맞을게요. 근데 사실 보톡스 맞다 안 맞아도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제도 먹다가 쉽게 끊을 수 있는 약물인 거죠.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나 이제 30년 동안 쭉 먹어야 돼. 이래서 시작을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까봐. 수면제라고 지칭한 부분이 아까 말한 벤조다이아ze핀이나 졸피뎀으로 국한해서는 약간 끊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노령이 되기 전에 불면증은 대체로 스트레스라던가 좀 우울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것에 의한 거라면 그게 아까 말한 내성 있는 수면제가 아니라 이런 우울증 약이라던가 그런 걸 형태로 수면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약을 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수면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간의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되고 네. 또 끊을 수 있다.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에 예. 문의를 하셔라. 예. 그러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